지난 주말 발생한 경부고속도로 7중 추돌 사고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버스 기사는 전날 밤 5시간도 못 잤다고 말했습니다. 법으로는 8시간 휴식이 의무화돼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데요. 홍성희 기자가 버스 기사들의 하루를 동행 취재했습니다. 버스기사 경력 10년 차인 한명섭 씨. 오전 6시 45분 첫 차를 몰고 경기도 안산에서 서울역 강남역 노선을 한 차례 왕복하고 나니 오전 10시 30분. 한 씨는 곧바로 근처 식당으로 향합니다. 다음 배차 시간까지 남은 시간은 20분. 구내 식당에서 10분 만에 이른 점심을 해결합니다. 쉬려면 지금 먹고 나가요. 온전히 쉴 수 있는 타임이 다음 것도 없거든요. 지난밤에도 11시 넘어 퇴근했다가 새벽에 출근하다 보니 이렇게 하지 않고는 몰려오는 졸음을 견딜 수 없다고 합니다. 머리 이제 치약도 하고요. 네. 살도 꼬집어 보고, 껌도 씻고, 물도 마시고, 이제 신호등 걸리면 계속 그러는 거죠. 하루 일하면 하루 쉬던 때도 있었지만 어느 땐가부터 17시간씩 이틀 연속이라고 하루 쉬는 게 관행이 됐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다른 버스 회사를 찾았습니다. 이 회사의 사정은 더욱 열악했습니다. 근무일지를 보면 하루 16시간씩 3일 또는 4일 연속이라는 기사들이 수두룩합니다. 3일하고 하루 쉬고 4일하고 하루 쉬고 총 근로가 30일 중에 5일 쉰 거예요. 그럼 25일 근무하니까 16시간 곱하기 때리면 400시간이거든요. 이 회사에서 운행하는 버스는 54개 노선에 70대. 격일제로 운행하려면 기사가 148명이 필요하지만 현재 기사 숫자는 95명 뿐입니다. 버스 준공영제로 근무 여건이 좋은 서울과 인천 등으로 기사들이 빠져나가면서 경기도의 상당수 버스 회사는 1년 365일 구인난을 겪고 있습니다. 공고는 365일 나가 있어요. 교차로라든지 여러 시장 그리고 인터넷 뭐 인코루트나 뭐 그런데 거기 다 내보내고 있거든요. 노선 운행 횟수를 줄이기도 쉽지 않아 법으로 정해진 8시간 휴식은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무일지만 보면 배차 간격에 많게는 30분에서 40분씩 쉬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은 딴판입니다. 운행을 한번 종료 후에 와서 이렇게 주차를 하고 쉬어야 되는데 쉬는 시간 내에 밥 먹고 가스 주입하고 계속 밀리다 보면 쉬는 시간이 사실 없다. 부분 기사 휴게실은 틈을 내 쪽잠을 청하는 기사들로 늘 만원입니다. 한 내용은 그런 비행입니까? 이러다 보니 며칠 전 경부고속도로 추돌 사고는 남의 일 같지 않습니다. 그냥 눈 뜨고 사는 거죠. 여기 다 경험합니다, 선배님.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막 갈 때 있잖아요. 그런 현상이죠. 경기 지역 버스기사들의 평균 시급은 7,200원 정도. 한 달에 270시간을 일해야 월 200만 원 정도 수입이 생깁니다. KBS 뉴스 홍성입니다. 자, 양쪽에 논리를 들어봤으니까 이번엔 현장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버스업계에서는 당장 대란 경고가 나옵니다. 상당수 버스 기사들이 사실상 주당 70시간이 넘는 경무를 견뎌왔는데요. 더 이상 그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서울 수도권 시내보다는 지방, 소도시, 벽지 노선부터 운행 횟수를 줄이거나 노선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보도에 김병용 기자입니다. 어제 아침 경기도 안양시의 버스 정류장, 출근길,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길게 줄을 들어서 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후 첫 출근길, 평소보다 좀 더 붐비는 모습인데요. 오늘 평소보다 한 2배로 사람이 많긴 한 것 같거든요. 배차 간격이 사실 너무 길어서요. 하지만 당초 예상됐던 것만큼의 버스 대란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같은 시간 경기도 고양시의 버스 정류장. 버스를 기다리던 시민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특별히 오늘이 평소보다 많은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법안 안 맞다 해도 어차피 불편했었던 거는 이해한 거죠. 법안 때문에 불편하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이번 달부터 주 52시간 근무제 실시가 예고되면서 버스업계 파행이 예상되기도 했는데요. 많은 버스 기사들은 격일제로 근무를 하면서 사실상 주당 70시간이 넘는 근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운전을 하는 시간은 총 한 17시간에서 18시간 정도 되거든요. 제가 하는 노선에는 심야도 있어가지고
심야까지 하게 되면은 거의 20시간 정도 운전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급이 적다 보니 초과 근무수당으로 월급을 보존해왔던 버스 기사들은 임금이 줄어들까봐 걱정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3달 동안 거의 한 80명에서 한 100명 정도가 지금 퇴사를 하거나 이직을 한 상태예요. 지금 기사들도 많이 좀 부족한 상태고요. 이번에는 강릉시의 버스터미널, 여기서 춘천, 부산을 가는 노선의 운행 횟수는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강릉에서 제천까지 운행하던 노선은 아예 폐지됐다고 하는데요. 버스 기사가 부족하자 손님이 적은 노선을 중심으로 운행 횟수를 줄이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시골이나 그런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더 피해를 많이 볼 것 같더라고요.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위기를 느낀 버스 기사들이 대거 관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 연차만 해도 지금 막 4분만 되지? 내 차 시간 딱 일단 못 뛴다. 차를 기사가 없는 거야. 특히 대도시보다 임금이 낮은데 근로시간까지 단축되면 생계 위협을 느낄 정도라는 게 기사들의 하소연입니다. 아들도 대학 다니는데 급여 줄어들면 저 어떻게 할지까지 배치가 안 나요 지금. 월급에 한 150만 원 준다 이러면 어떻게 생활할 수 있겠어요. 이 영동 지역에는 전체 수도권에 근무하는 운전기사들보다 임금이 현재에도 한 30%에서 40% 더 적었습니다. 임금이. 현재도 한 300여만 원의 임금을 받고 근무를 하는데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된다면 100만 원에서 120만 원 정도가 임금 감소가 됩니다. 기사 충원을 위해 통합 채용 사이트를 만들기도 했지만 결과가 신통치 않습니다. 강원도만 구한다면 괜찮겠습니다만 전국이 공이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사실 좀 답이 없는 이런 상태였죠. 일단 국토부가 꺼내든 대안은 탄력 근무제 도입입니다. 노사 합의로 근무 시간을 유연하게 66시간으로 맞추기로 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됐지만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게 된 상황입니다. 과거에도 한 주는 52시간 일했고 한 주는 72시간을 일했는데 변화된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그나마 탄력 근무제 도입도 임시 방편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운전기사의 부족에 따른 문제, 노사 갈등 문제, 재원 부담의 문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하나도 이제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7월로 이제 연기된 겁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필요한 버스기사 숫자는 9천여 명, 특히 내년에는 17,000여 명이 추가로 필요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지만 충원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결국 서울과 지방이 더욱 격차가 벌어지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지 않겠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실제 경기도의 경우 지난 5월부터 운전기사 3,100여 명을 통합 채용하고 있지만 실제 모집된 인원은 380여 명 뿐이었습니다. 결국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배차 간격이 늘어나거나 앞서 강원도에서 보신 것처럼 노선 폐지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노선들 있잖아요. 그런 데 있는 기사분들을 손님이 많거나 좀 많이 돈이 되는 노선으로 이렇게 모셔오셔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정부는 버스 준공영제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간 운수업자가 서비스를 공급하고 수익금 공동관리나 재정 지원을 지자체가 떠맡는 방식인데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재정부담 증가 문제, 업체의 도덕적 해이 문제, 비효율적인 노선 조정 관리의 이런 문제들이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중소도시 현실에 맞는 준공영제의 방식을 새로 만들어내야 할 것입니다. 버스 대란으로 가느냐, 기사들이 안심하고 운전에 전념할 수 있느냐, 새로 출범한 민선 7기 지자체들마다 숙제가 놓여졌습니다. KBS 뉴스 김병룡입니다. 경기도에서 서울을 오가는 버스를 모는 기사들은 서울에서 버스 기사를 하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설명이 되는 게 서울보다 한 달 평균 50시간을 더 일하는데 서울보다 월급은 60만 원이 더 적습니다. 우리는 하루 한두 번 타고 내리는 버스지만 버스한 기사들의 하루는 어떤지 뉴스비션에서 취재를 했습니다. 서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얼마 전이고 경기도에서는 15개 회사의 버스기사들이 파업을 하려다가 유보한 적이 있습니다. 이 협상이 다음 달로 미뤄지면서 이 파업의 가능성도 아직은 좀 남아있게 됐는데요. 이 경기도의 버스기사들이 도대체 이 버스를 멈추면서까지 힘들다고 하는 이유는 왜인지 뉴스미션이 취재해보겠습니다. 취재진은 실제로 파업에 들어간 수원의 버스 차고지를 찾았습니다. 버스기사들은 일단 살인적인 운행 시간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16시간도 넘는단 말이야. 일이 19시간 20시간이니까 그 쉴 시간조차도 없는 거예요. 이 버스가 경기도 용인에서 강남역까지 가는 차입니다. 이 시간을 보니까 곧 출발할 것 같은데 실제로 얼마나 걸리는지 또 어떤 환경에서 일을 하시는 건지 저희가 직접 타고 따라가 보겠습니다. 버스 운전기사 민성기 씨. 새벽 6시 반에 집에서 나온 뒤 11시간째 근무 중입니다. 용인을 빠져나가는 구간부터 차는 막히기 시작하고 고속도로에선 끼어드는 차들 때문에 긴장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안 되죠. 나오면 타야지. 몰래죠. 이렇게 들어오면 확 뚫어버리잖아요. 9호선 신논현역에 도착해 늘어선 승객들을 태우고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오랜 시간 운전하다 보니 졸음이 올 수밖에 없지만 물도 맘대로 마실 수 없습니다. 올라올 때 안 먹어. 올라올 때는. 혹시 화장실 가고 싶어요? 그렇죠. 화장실 가야 되니까. 차고지에 도착하니 밤 9시가 가까운 시간. 퇴근은 멀었습니다. 이제 얼마나 쉬시고 다시 나가셔야 되는 한 거예요? 30분 있다 나가죠. 밥 먹고 한 30분. 30분? 네. 한 번 왕복하는데 약 3시간이 걸리는데 보통 하루 5번을 왕복하면 녹초가 됩니다. 경기도 시내버스 기사들이 한 달 평균 일하는 시간은 262시간. 서울보다 50시간을 더 일했습니다. 월급은 345만 원으로 서울보다 약 60만 원이 적습니다. 목표가 서울로 진입을 하는 거야. 2년 정도 이제 경력을 쌓아가지고 서울로 오려고 하죠. 서울로 옮기는 사람이 늘면서 경기도 기사들의 숙련도가 점점 떨어진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마구제비도 기사를 뽑았단 말이에요. 서울 출안이로다 후진도 못해요. 후진도 못하는 사람 많아요. 7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면 기사가 더 필요하지만 확충이 안 될 경우 수익성 등을 고려해 일부 노선을 없애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많아요. 차 있는 사람보다 없는 사람들이. 그래도 1시간에 한 대씩 있는 것만으로 감지덕지인데 경기도의 버스기사들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7월 총파업을 예고하고 나선 상황입니다. 이렇게 기사들의 처우가 열악하면 시민들의 편리함이나 안전도 계속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구름엔 달려갑니다. 뉴스미션 서유정입니다. 버스가 정류장을 지나쳐서 멈춘 것을 두고 불만을 제기한 승객이 승차를 거부당하고 버스기사에게 위협까지 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버스기사는 승객이 반말로 문제를 제기해서 화가 났었다는 입장인데 다른 승객들도 있는 상황에서 이게 과연 제대로 된 대처였을까요? 이상군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람들이 서 있는 정류장을 버스가 그대로 통과하더니 건널목을 지나서 멈춥니다. 승객들이 10m가량을 쫓아가 버스에 올랐지만 어찌된 일인지 버스는 출발하지 않습니다. 버스를 타던 한 남자 승객이 차를 똑바로 세우라며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기사가 운행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내리지 않으면 운행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그냥 제가 나갈 때까지 그냥 뒷문을 열어놓고 그냥 운행을 하지 않았고, 다른 승객들이 운전기사에게 출발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버스기사가 운행을 거부하면서 다른 승객들도 발이 묶인 채 피해를 봤습니다. 10분 정도 지나 다른 버스가 도착해 승객들이 버스를 옮겨 탔는데 불만을 제기한 남자 승객은 더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앞차 기사한테 상황을 전달받고 뒷차 기사도 남자의 승차를 거부한 겁니다. 게다가 버스에 올라타려는 순간 기사가 문을 닫아버리는 바람에 남자는 출입문에 끼일 뻔하기까지 했습니다. 기분 나쁘게 안 하면 안 내려. 다른 사람도 다 못하니까. 결국 남자가 원래 버스로 돌아와 버스기사에게 사과하면서 기사들의 운행 거부는 끝났습니다. 해당 버스 회사는 최근 기사들이 친절교육까지 받았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며 난감해했습니다. 속도가 좀 치밀어서 이 상태로 운전을 하면은 다른 승객한테 좀 사고 위험도 있고, 그래서 기다렸다 회사에서 좀 더 교육에 신경 써서 또 하겠습니다. 승객이 불만을 전달하는 방식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승객을 볼모로 버스기사들이 행한 대응은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YTN 이상군입니다.
승객에게 폭언을 하며 승차를 거부한 버스 운전기사를 해고한 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운전기사는 해고라는 징계는 가혹하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이재동 기자입니다. 지난해 6월 버스 운전기사 김모 씨는 여성 승객 A 씨가 버스에 오르자 대뜸 고성을 질렀습니다. 김 씨는 택시를 타고 다니지 왜 버스를 타고 다니느냐, 19년 운전 생활을 하면서 너 같은 사람은 처음이라며 삿대질과 함께 욕설을 이어갔습니다. 보름 전 A 씨가 버스에서 내리다 닫히던 문에 발목을 부딪혀 합의금으로 100만 원을 줬는데 얼마 지나지도 않아 A 씨가 멀쩡하게 다시 버스에 오르는 모습에 화가 났던 겁니다. 김 씨의 계속된 폭언에 A 씨는 결국 경찰을 불렀고 이러한 사실이 회사에도 알려지며 김 씨는 해고됐습니다. 이를 두고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라며 회사의 처분을 무효로 하자 버스회사는 중앙노동위와 김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법원은 회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버스 운전기사로서 승객의 안전을 책임져야 함에도 폭언을 하며 운전에 전념하지 않는 등 승객에게 불안감을 주는 행위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다수의 승객이 이 같은 광경을 목격해 버스회사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해고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김 씨는 20년 가까이 회사를 위해 일했다며 해고 처분은 가혹하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